자,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뭐 전 상관없지만 제가 먼저 해보고 싶긴 합니다. 아, 그러면은 먼저 하시죠.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떡볶이 진짜로? 골목입니다. 오. 어떻게 했어? 역시 우리 대장님. 잠깐, 카노야. 잠깐. 너 오늘 좋은 일 생기는구나. 무슨 일이요? 모르겠어, 그거는. 형님, 차 조심하세요. 나 이따 운전해야 되는데. 형 근데 이러다가 진짜로 차 조심 안 하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차 조심하세요. 네, 안전벨트 꼭 매시고요. 저 전형적인 무당분들이 매기하는 멘트 아니에요? 형님. 물 쪽에 가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남쪽에서 온 분은 귀인이고 서쪽에서 온 분은 악인입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방금 보신 것처럼 떡볶이 골목입니다. 떡볶이 골목 알죠? 근데 우리 카노 씨도 학교 앞에 떡볶이 골목이 있었나요?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카노 씨 어렸을 때도 떡볶이가 좀 쌌나요? 네, 컵떡볶이 300원. 우리 때도 엄청 이제 학교 앞에 골목이 쫙 있는데 그때 3,000원이면 이만큼 줬잖아요. 야끼만두 200원. 근데 지금은 이만큼에 15,000원, 2만 원. 듣고 있나? 떡볶이 시장? 너무 비싸. 비싸긴 해.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님이 그 분식집을 잠깐 했어요. 어머님께서. 네네. 잠시 잠깐 그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경기도에 살고 어머님은 포항에서 포항에서 분식집을 잠시 잠깐 하셨었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 때요. 형님 되게 힘들으셨겠다. 네네. 그거 형님의 꿈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냥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방학 때 가서 그 일을 도우면서 떡볶이랑 떡꼬치를 엄청 많이 먹었죠. 그때 이제 그 포항 그에서는 떡꼬치의 개념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포항에서. 그래서 떡꼬치를 하자, 이게 진짜 잘 될 거다라고 해서 엄청 히트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님이 계시는 거죠? 그 떡꼬치가 잘 돼서. 아니 금방 망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를 하나 히트를 치더라도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듣고 있나 떡볶이. 고품격 공포라디오 윤시원 채널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릴 적 즐겨 먹었던 저는 불량식품은 사실상 그렇게 생각나진 않아요. 왜냐면 불량식품을 많이 이렇게 사 먹는 형편은 안 됐어요. 우리 집이 진짜 많이 가난해서.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해요. 떡볶이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그 떡볶이의 튀김, 그리고 오뎅,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특히 오징어 튀김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떡볶이는 좋아하는데 떡보다는 어묵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보통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튀김을 딱히 먹진 않아요. 어쩐지 저번에 떡볶이 드시는데 튀김이 없으시더라고요. 약간 좀, 근데 튀김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장점이 있어요. 뭐죠? 돈을 아껴요. 아무튼 이 물가가 공포가 아닌가.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있는데, 떡볶이 골목이 제목인데 왜 무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떡볶이 골목길에서 일어났던 현실 공포 아닐까요? 아니면 떡볶이 사장님이 네. 떡볶이 국물이 빨갛잖아. 네. 이 사연이 초고가 좀 많이 끔찍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약간은 순화를 했습니다. 떡볶이 골목에 대한 사연, 뭐 때문에 무서울지 정말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원 구독 부탁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떡볶이 골목입니다. 제가 10살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유명한 먹자 골목이 있었는데 초중고가 모여있던 곳이라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떡볶이나 핫도그 등을 파는 분식집이 특히 인기가 좋았죠. 그렇게 나중엔 먹자 골목 중에 한 골목이 온통 분식집이 돼서 저희는 거기를 떡볶이 골목이라 불렀어요. 저 또한 친구들과 함께 거의 매일같이 떡볶이 골목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 한 분식집이 특히 인기가 좋았는데 아줌마 인심이 워낙 좋아서 다른 곳보다 양을 많이 주시는 곳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그 아줌마와 친한 사이라
저와 제 동생이 가면 우리를 알아보시고 떡볶이에 삶은 계란 하나라도 더 얹어주시곤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못 참지 저거. 그런데 명절 당일 정도만 쉬던 그 아줌마네 분식집이 어느 날부터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속상했지만 친구들과 전 별 수 없이 다른 분식집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동생이 밥을 먹다 말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있잖아. 주원이가 자꾸 밤에 나타난다. 자꾸 커튼 뒤에 숨어서 쳐다봐. 근데 주원이가 저 위에 떠 있어. 주원이는 제 동생과 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반이고 웅변 학원도 같이 다니던 단짝이었죠. 그런데 주원이가 자꾸 창문 모서리에서 커튼을 살짝 제치고 제 동생을 밤마다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제 동생의 말을 들은 엄마는 처음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달래시더니 나중엔 우리 민수가 친구를 너무 좋아하나 보다. 자꾸 꿈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가? 그런데 꿈에서 주원이 너무 아파 보였는데? 엄마가 나중에 주원이 호해줄게. 어서 밥 먹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저도 그냥 내 동생이 주원이 꿈을 자주 꾸나 보다 했죠. 그런데 다음 날 동생이 누나랑 같이 자도 되냐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원이 꿈을 꿀 것 같아 무섭다면서요. 저는 친구가 뭐가 무서워 라고 말하면서도 제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동생과 같이 잠에 들었어요. 몇 시인지 모를 정도로 깜깜한 밤,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나 저도 모르게 잠에서 깼어요. 창문은 분명 닫혀 있는데 커튼이 하늘하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커튼이 슥 저절로 제껴지더니 머리가 함몰된 남자아이가 저를 내려다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비명 소리에 깬 동생도 남자아이를 발견했어요. 주원이가 누나 방까지 왔네? 함몰된 얼굴이라 몰랐던 전 그제야 주원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동생에게 하도 꿈 얘기를 들어서 나도 꾸는 건가? 왜 이렇게 꿈이 무섭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꿈에서 깨지도 않고 주원이도 계속 보였어요. 결국 전 동생을 부둥켜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도록 주원아 집에 가! 소리만 치다 어느 순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도 주원이 꿈을 꾼 것 같다고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엄마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얘네가 아직 알 리가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꿈 얘기 그만하고 어여 밥 먹고 학교 가. 엄마의 표정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그땐 어려서 잘 몰랐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알 리 없다는 건지.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분식집 문이 드디어 열려 있더라고요. 전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어 한 걸음에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아줌마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계속 멍하게 바깥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살갑게 대해주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렇게 아줌마가 넋을 놓고 있으니 떡볶이가 맛있을 리도 없었어요. 결국 떡볶이 골목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아줌마네 분식집은 어느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줌마네 떡볶이 집에 가자고 해도 친구들이 이제 맛없다면서 다른 데를 가다 보니 저도 결국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골목에 자꾸 머리가 없는 애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 당시 동네에선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으로부터 떡볶이 골목에 있던 분식집들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늘 사람들로 학생들로 북적거렸던 그 골목이 어느새 한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떡볶이를 사려고 떡볶이 골목으로 갔어요. 문 연 가게가 있으면 포장해서 동생이랑 먹으려고요. 그렇게 떡볶이 골목을 향해서 모퉁이를 도는데 저 골목 끝에 그 분식집 아줌마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밥을 조미김에 엉성하게 싼 덩어리 4-5개를 작은 접시에 담아 계속 누구를 부르며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밥은 먹고 다녀야지. 응? 얘가 또 어디 갔어? 주원아! 주원아! 어딨니 주원아? 주원이라는 이름에
저는 아줌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와 제 동생의 꿈에 나타났던 주원이는 떡볶이 사장님의 외아들이었거든요. 아줌마, 주원이 찾으세요? 그래. 혹시 주원이 못 봤니? 분명 저 골목에서 방금 봤는데. 저도 찾아볼게요. 그렇게 아줌마와 함께 떡볶이 골목을 구석구석 다 둘러보았지만 주원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도 저물고 있어 슬슬 포기하려던 찰나 아줌마네 가게 앞에 세워둔 입간판 뒤로 아이의 신발이 삐죽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쩐지 전 주원이인 것 같아 잽싸게 달려갔습니다. 주원아! 주원이 이름을 크게 부르며 입간판 뒤를 확인했는데 머리 없는 아이가 가만히 서 있다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아줌마는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고 펑펑 우는 저를 발견한 주변 상인분께서 달래주셔서 겨우 집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줌마를 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 이야기로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얼마 뒤 그 분식집은 완전히 다른 업종의 가게가 들어왔고요. 떡볶이 골목은 분식집이 거의 사라져서 더 이상 떡볶이 골목이 아니게 되었죠. 그런데 커서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가 절 더 놀랍게 만들었어요. 동생이 꿈에서 주원이를 처음 본 그날 함께 웅변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학원이 그 떡볶이 골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차가 2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어요.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동생은 엄마를 발견해서 주원이랑 헤어지고 엄마에게 갔다고 합니다. 사고는 그 이후에 일어났대요. 주원이가 천천히 차들 사이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만 중간에 무슨 일인지 넘어지고 말았고,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하던 트럭이 주원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주원이의 머리를. 엄마는 저녁에 아줌마의 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셨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저와 동생이 주원이를 봤다고 했을 때 이미 주원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셨다고 해요. 또한 떡볶이집 아줌마가 주원이를 찾아 골목을 헤매던 것도 알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같은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렵게 나온 외동아들인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라지겠니? 그런데 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 어른들 사이에서도 주원이를 봤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대요. 그 골목에서 머리 없는 아이가 밤낮 가리지 않고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 아이가 아무래도 엄마를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고 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주원이도 엄마를 찾고 아줌마도 주원이를 찾아 그 골목을 맴돌았다는 건데, 제가 주원이를 본 날 결국 엇갈렸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과연 아줌마와 주원이는 서로 만났을까요? 지금은 비록 아이는 이 세상에 없지만 저는 두 사람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진짜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천도지라도 드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네. 저는 진짜 좀 공포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이게 했는데 그 머리에 대한 묘사라던가 이런 등등등이 또 너무 이거는 너무 좀 강해서 이거는 저희가 적절히 좀 순화를 하자. 저는 이 이야기가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걸로는 이 트럭 모르셨대요. 그래서 그 트럭이 그 어디지 어디 아파트까지 주행을 해버려가지고 끌려갔구나. 그 자국이 그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막 멈추게 해가지고 발견했다 그러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진짜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트럭이나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린 경우. 그렇기도 하고, 트럭은 또 짐도 실려 있으니까 어떤 소리가 나도 짐이 뭐 덜컹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본 사연은 저희가 조금 순화를 하긴 했는데.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저도 궁금한 게, 주원이는 왜 그 동생한테 나타났던 것일까요? 친한 친구였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기도 하니까
그 주원이 입장에서는 같이 있던 친구는 엄마를 보고 발견해서 엄마한테 갔잖아. 그러니까 주원이한테 우리 엄마도 찾아줘라고 하려고 했던 걸 수도.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네요, 정말로. 예. 근데 이 두 번째 질문도 사실상 이게 그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떡볶이 골목에 이런 안타까운 원혼을 보게 되면 물론 이 사연을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 없는 아이를 딱 이렇게 실제로 봤다. 그러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기절하죠, 형님. 진짜. 너무 무섭다. 사연을 모르면 완전 기절하죠, 진짜. 보면. 헉, 이 내가 본 게 이게 맞아? 이럴 것 같은데요. 예, 진짜 깜짝 놀라는 수준을 넘어설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한번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다음에 드릴 질문하고 좀 연결되긴 하는데 보통 귀신이 죽었던 당시의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살아생전에 좀 가장 자신이 행복했던 모습으로 보여진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고 장소 가서 그 무속인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사고 났을 때 당시 상황으로 많이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고사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래도 다 제사를 지내면 또 옷을 갈아입고 하면 온 상태로 또 보여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 생각이거든요. 어느 종교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 당시에 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조금의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귀신이 아니라 그 살아생전 했던 기억들이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냐. 예, 흔적들이. 왜냐면, 어머니께서도 물론, 저는 아이도 되게 딱하고 불쌍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동네에서 자기 죽은 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그 또한 또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좀 이상하네요. 좀 이런 뭐 그런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게 좀 뭐 머리가 없는 귀신으로 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주원이 어머니 연락 한번 주세요. 아, 물론 주원이는 저희가 붙인 가명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이런 것들은 다 가명이고. 아 근데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네, 진짜 좀 아니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정말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 네, 안전운전 꼭 하시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히 하셔야 되지만은 그 아이들 도로가나 차 다니는 데는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